안녕하세요. 아무튼 쭈쭈 아쭈TV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에 아쭈TV 원장이 답을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0일을 며칠 앞둔 여자아이 엄마입니다. 모유량이 많아 멍울도 있고 해서 아기 40일쯤 마사지 받고 수유텀을 3시간으로 잡으라 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데 요즘은 3시간이 지나도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배고파 하는 것 같아 먹이면 먹는 둥 마는 둥 한쪽만 먹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혀로 자꾸 내밀어요. 그리고 먹여도 빠는 시간이 양쪽 다 해서 10분 내외입니다. 어떨 땐 5분만 먹고도 3시간 이상을 버틸 때도 있고요. 수유텀을 4시간 이상으로 더 늘려야 할까요? 빠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빠는 시간이 짧아도 충분히 먹나요? 예전엔 밤에 자면 5, 6시간 후에 배고프다고 일어났는데 요즘은 3, 4시간, 짧게는 2시간마다 울면서 일어나요. 언제쯤 밤중 수유를 끊어야 하나요? 그리고 혀로 유두를 밀어내는 거는 배가 부르다는 표시인가요? 충분히 안 먹은 것 같은데 자꾸 밀어내서 물리면 또 조금 빨다 밀어내고 계속 하거든요. 전량은 엄청 많고 사출도 심했는데 요즘은 젖이 맞춰진 건지 줄은 건지 젖이 차는 느낌 없이 말랑하네요. 초보 엄마라 궁금한 게 많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뽑을 만한 게 한 3, 4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시간, 그죠? 시간이 짧았다. 5분만 먹어도 버틸 수 있느냐, 그거랑 그리고 밤에 잘 잤는데 최근에 들어서 짧게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혀를 이렇게 밀어내는데 이게 정말 배가 부르다는 표시인가 라고 3가지 질문했죠. 벌써 3가지 영상 찍을 만한 소스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시간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모유수유 교육을 할 때 유두에 자극을 주고 내하수체 전염해서 프롤락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려면 유두에 15분의 자극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15분은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엄마나 아기나 쭈쭈도 다 처음이라서 이게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유두에 자극받아서 내하수체 전염인 프롤락틴 호르몬이 전달되기까지가 초반에는 15분이 걸리지만 아이가 능숙하게 젖을 잘 빨기 시작하면 이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질문처럼 100일 정도 되면 젖을 먹는데 아이들이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 젖을 7분에서 8분이면 다 비워주고 배가 부를 수 있어요. 즉 초등학생이 밥 먹는 거랑 대학생이 밥을 먹는 거랑은 다르겠죠. 100일이 되면 몸무게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수유 시간은 2배로 줄어들 수 있으니 이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이가 충분히 먹고 있어요. 첨언을 해드리자면 7에서 8분이면 식사를 끝내기 때문에 한쪽에 5분 이상, 10분 이렇게 쭉 오래 먹이는 건 젖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한쪽 수유를 길게 수유하지 마시고 짧게는 1, 2분 정도 짧게, 그리고 반대로 바로 돌려주셔야 그나마 양쪽을 먹어요. 왜냐? 한쪽씩 오래 수유하다 보면 이쪽 젖만으로 충분히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반대편 젖을 비워내지 않아요. 그럼 엄마가 따로 유축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왼쪽에 젖이 뭉치고 유방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사출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밤에 처음에는 5, 6시간 잠을 자다가 최근에는 3시간, 짧으면 2시간마다 깨어난다고 했죠.
이 내용은 왜 아이가 밤에 깨어나는지는 아주TV 원장의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셨죠? 혹시나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저 영상 11번에 잘 자던 아이가 밤에 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분이 전형적으로 전량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이 먹다가 밤에 깨는 이유가 제가 목이 말라서 깬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자주 깨어났다고 젖을 자주 물리시며 정말 신생아로 돌아갑니다. 젖을 물리지 말고 아이에게 물을 주세요.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엄마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유식을 해야 될 정도로 몸무게가 웨이트가 잘 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번에 밤에 한 30에서 100cc 정도 젖병, 직수하는 아이들은 젖병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컵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팁을 드리자면 약병 있죠. 약병, 아이들이 먹는 물약, 그 약통에 생수를 담아서 아이에게 조금씩 짜서 주셔도 됩니다. 30에서 100cc 한 3일 정도 주시면 절대 깨지 않고 잘 잘 거고, 혹시나 몸무게가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이 몸무게가 한 7kg나 8kg 정도 된다면 이유식 시작하셔야 돼요. 100일이라도 이유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밤중 수유는 언제쯤 끊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밤중 수유는 엄마가 인위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낮에 충분히 먹고 수분이 부족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한 50일 정도라도 충분히 5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면 교육을 한다거나 밤수를 끊는 것이 아니라, 수유텀이 일정한 아이들은 새벽 12시에 식사를 제일 먼저 거르고 그 다음에 새벽 3시 거를 안 먹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5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있죠.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은 이미 아이가 밤중 수유를 초반에 본인이 끊었어요. 이렇게 밤에 깨는 거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먹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 교육을 한다거나 밤중 수유를 인위적으로 끊는 거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유텀이 일정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혀로 유두를 밀어내면 배가 부른 건가요? 이거는 맞아요. 아이가 이렇게 밀어내는 거는 배가 부르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신생아 100일 된 아이들, 우리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다 알고 있고요. 젖을 먹는 아이들은 엄마의 기분까지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가 대단히 빠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후 20일 된 엄마입니다.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기간 3일과 집에 와서 한 5일까지 혼합수유를 하다가 무유수유 이틀 한 후에 황달이 있다고 해서 이틀 분유 수유 후 황달 수치가 낮아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직수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양쪽 젖을 10분에서 15분 동안 번갈아 먹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기는 한쪽 젖을 10분 물리면 잠들어 버립니다. 잠들 걸 깨워서 다른 쪽 젖을 먹이려고 하면 입을 다물어 버려서 못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중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 젖을 5분 물리고 다른 쪽을 5분 물리고 그리고 처음 먹었던 젖을 10분 정도 물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양쪽 골고루 먹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황달 때문에 이틀 분유만 먹인 후에 젖이 빵빵하게 차지 않고 항상 물렁물렁한 상태로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가 먹는 데는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젖이 물렁물렁하면 가득 차지를 않는 건가요? 처음에 유축을 하면 한쪽당 평균 80cc 정도 나오다가 이틀 분유를 먹인 후에는 현재는 50 정도 나옵니다. 이틀 분유 먹일 때 유축을 자주 못했던 게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두 번째 주신 분은 예전에 저희 모이슈 Q&A 첫 번째 하셨던 분이랑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엄마가 전량이 아주 많으신 분 같아요. 1번 질문이 10분에서 15분을 먹이는데 양쪽을 어떻게 하면 다 시원하게 먹일 수 있느냐. 10분에서 15분을 먹이는 게 맞는데, 잘 먹는 아이들은 제가 먹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양이 많으신 분 젖을 한쪽에 5분을 넘어버리면 반대편 젖은 아기가 대충 배가 부르기 때문에 열심히 먹지 않아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짧게 왔다 갔다 자주 수유 자세를 바꿔가면서 젖을 물리셔야 됩니다. 유축기를 사용하실 때 5분씩 왔다 갔다 6번 하셨죠? 사실 유축기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젖을 먹일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저희가 유축기에 응용한 거예요. 모유수유는 한쪽씩 오래 먹이면 뭐 전유, 후유 골고루 먹어서 좋다라고 하시는데, 아주 TV 원장은 또 요거를 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쪽씩 오래 먹이면 전유만 먹는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도 조만간 유튜브 영상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는 전유는요, 오히려 저한테는 전유가 더 중요해요. 수분이 많은 모유를 먹어야 아이들이 피부도 뽀송뽀송해지고 밤에 깨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왔다 갔다. 굳이 시간으로 따지자면 전량이 아주 많으신 분은 아이가 5분만 먹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먹이는 거를 더 짧게 한 1분이나 2분 정도 먹이고 반대편 바로 돌리라고 해요. 그럼 아기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밥 먹다가 숟가락을 뺏는 거랑 똑같죠? 잘 먹고 있는데,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반대편을 또 집중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씩 수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처음에 5분 먹고 뒤에 열심히 안 먹는다면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더 줄이셔야 됩니다. 1, 2분 먹이고 여기 쭉. 그렇게 하셔야 그나마 양쪽을 먹을 수가 있고, 수유하고 나서도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젖을 완전히 다 비우진 않고 편안한 정도만 비워주시고 냉찜질이나 카보크림 같은 양배추 크림을 발라주셔서 진정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틀 정도 분유 수유를 하고 나서 젖이 차고 빵빵한 느낌이 안 든다고 하셨는데, 전량이 많은 분들은 이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느끼셔요. 양이 많기 때문에 3시간 지나서 젖을 비우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우리 몸은 이 불편한 게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면 또 적응을 합니다. 다른 말로 이 엄마는 젖을 요것만 만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젖이 정체되고 만들어지는 기능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워낙 전량이 많고 유선이 좋은 분은 이틀 정도 기능이 조금 떨어져도 다시 3시간마다 수유를 하고 젖을 비워주게 되면 원래 패턴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 과정에서 열이 나거나 가슴이 통증이 있고 몸살 기운이 있다면 유선염 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모유 육아 상담실에 가셔서 안쪽에 있는 고여있는 젖을 비워주셔야 유선염으로 가지 않고 아기에게는 맛있고 신선한 젖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질문 주세요. 2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먹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밤수를 끊어야 되나? 아기가 혀를 밀어내는 게 어떤 표시인가? 라고 질문 주셨고, 두 번째는 먹는 시간이 양쪽 수유를 골고루 먹이고 싶은데 꼭 10분, 15분을 채워야 되느냐? 그 질문과 가슴이 빵빵하지 않고 전량이 조금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